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네이버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 뭐 이런 쪽에서 싹 다 매도 물량이 나와줬죠. 여기서 외인들이 한번 매수를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이 흐름을 바꾸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들어오는 요거 말고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가 여기에 눌리는 구간을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무턱대고 여기서 이렇게 막 매수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일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하면서 이걸 못 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에는 그냥 아침부터 그냥 걸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체결되면 체결되는 거 갖고 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대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연기금과 투신, 뭐 그 다음 외국인, 적어도 이 세 개의 채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양봉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네들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이유는 결국은 뭐다? 중국의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애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쪽이 조금 위축된다 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쿠팡 긴장을 해라, 한국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일단 3년간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연내 물류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야 된다, 역차별은 없앤다,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보면은요, 뭐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특혜 같은 것들 또는 우리나라 법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조금 억압을 받는데 해외 기업들은 억압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인데, 그 부분을 알리는 애초에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뭐 쿠팡, 네이버 이런 쪽에는 뭐 나쁘진 않는 결과물일 수도 정책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 피해 예방책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중고거래장도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사진은 이렇게 있고 입금을 해갖고 택배를 받았는데 안에 뭐 박스 안에 뭐 돌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알리는 얘네들은 그냥 우리나라 쿠팡 이런 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조차도 뭐예요? 물건을 받을 때 사진에서 보면,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막 이만큼의 카페트인데 막상 보면은 주방 앞에 까는 이런 카페트가 왔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물건이 왔다든지, 하자 있는 물건이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은 피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 당연히 마련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단은요, 지금 당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알리가 뜨자 네이버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가 꼭 이커머스 쪽만 진행을 하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뭐 여기저기 다 뻗어 있는 구간이고, 지금 중요하게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중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쪽으로 연결을 해갖고 이 중동 쪽에다가 뭔가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직까지는 뭐 잠재력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좀 폭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네이버는 성장주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밀려 내려갔고,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1년 동안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구간 라인에서 횡보, 금리 인하를 한다는 부분에서 성장주의 성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라인 안에 저점 라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도망을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내가 물량을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공격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물량을 안 갖고 있다 또는 내가 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공격적으로 여기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다? 성장할 거다. 물론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이 이미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에 좀
한정되어 있는 기업의 이미지가 조금 있죠. 그러나 중동을 시작을 해갖고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중동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저는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렇게 더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여기서 한번 매수했고 뚫릴 때 여기서 우리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올라갈 때 정고점 라인에서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같은 라인에서 매수, 같은 라인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물론 이제 지금 뭐 연기금, 투신, 보험,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알리, 테무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만 이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싶기는 하네요. 댓글에 보면은 뭐 얘네들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성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얘네들의 물량이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만일 동안 계속해서 나오나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 쏟아냈으면은 얘네들 다시 한번 턴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물론 내가 좀 빠른 것들을 매매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 말고 다른 종목들 보면 되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애들 보면 되겠고 나는 그냥 순차적으로 적금하듯이 물량을 천천히 모아 나갔다가 올라가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이버는 나쁜 회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세요. 이번 주도 저희가 성공을 했고 다음 주라고 해서 성공을 못할까? 아니에요. 다음 주도 이 정도 수익은 챙겨 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열심히 또 노력해서 매매를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허브경제TV가 매매를 꾸준히 쌓아 올렸던 게 벌써 100번이에요 100번을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숫자 안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참여를 못했다 라고 하시면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참여하세요.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종목 신청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